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정윤희님 사주 분석 이어서 한번 세 번째, 계속 한번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제가 이제, 신금의 식간조합이라고 한번 붙여봤고, 그 다음에 마릴린 먼로 사주를 한번 비교해 보겠는데, 네, 마릴린 먼로는 글쎄요, 지금 고인이 됐을 것 같긴 한데,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또 온라인이다 보니까 또 설명도 또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것도 좀 걱정이 되고 일단 사주를 계속적으로 한번 통변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정윤리 사주 같은 경우에는 4월의 신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4월의 신금은 4월의 신금은 이게 완성된 보석이 아닙니다. 이 신금이라고 하는 거는 이때 계절적으로 보석이 완성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의 보석입니다. 이게 미완성의 보석이 4월에 태어났는데 이게 대운이 지금 봄을 걸쳐서 북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북방 그리고 북방을 거쳐서 서쪽으로 가겠죠. 이제 대운이. 그래서 운의 흐름은 일단 이 사주만 놓고 봐서는 대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병정대운이 그나마 제일 낫다. 나은 대운이고 요 대운도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이제 갑자울축 대운이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정대운보다는 못하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주는 대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대운은 원국에서 나 자신인 일간을 빛내주는 글자를 잘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힘이 쉽게 얘기해서 강해지면 운이 상승하는 거고 약해져 버리면 운이 하락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런 개념으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하지만 하락한다 하더라도 하지만 이 사주 같은 원국에서 4, 5가 강한 사주입니다. 이게 4, 5가 강하다라는 것은 남편의 능력이 곧 출중함을 의미하게 되는데 관성이 강하기 때문에 남편이 힘이 세다는 얘기입니다. 힘이 세면서 시간에 임수를 보기 때문에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난다고 통변해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4, 5로 관성이 강한데 시간이 임진시가 아니고 만약에 개사시가 되게 되면 이러면 능력 있는 남편을 만날까 이 사람이? 물론 만난다 하더라도 그 가정 생활은 원한치가 않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그래서 정윤 씨가 잘 살고 있는지 뭐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얼핏 보면 지지의 관살로 인해서 문제가 있는 듯 사주가 보이지만 시간이 좋기 때문에 가정 생활에 저는 문제가 없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이 사주는. 신금은 임수를 절대 버리지를 않습니다. 이게 임수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자식도 되지만 용신법에 의하게 되면 이게 남편도 됩니다. 이게 아니 어떻게 식상이 남편이 되지? 식상이 남편이 되지라고 당연히 의심을 품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주에서는 남편을 보는 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남편을 보는 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사주 8자 중에서 관성의 동향을 잘 살펴야 되고 첫 번째 관성의 힘의 크기를 잘 봐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 관성의 동향을 봐서 힘의 크기를 보는데 힘이 무조건 세다고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예, 그 힘이 표현하기는 힘들지만 적절한 위치에서 나 자신인 일간을 괴롭히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주는 화극금이 될 것이냐? 아닙니다. 이 사주는 토가 있기 때문에 화극금이 바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성이 사오로 강하면서 관살 혼잡이지만 문제가 있다라고 보게 되면 안 됩니다. 왜 가정생활에 문제 없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러면 잘 지냅니다. 아주. 그거는 바로 위치에 의해서 그게 또 길흉이 나눠져 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관성 말고 일지를 잘 봐야 됩니다. 이번에는 일지. 일지가 곧 남편궁이 되는데 이 사주 같은 경우는 묘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묘목인데 임진씨를 만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만 묘목은 진토 땅에 뿌리를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가 맑아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남편성을 볼 때 시간이나 시지 이걸 또 잘 살펴야 됩니다. 예, 잘 살펴야만이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는지 그거를 결론을 낼 수가 있는데 위사주 같은 경우는 참 좋은 시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4화, 5화가 강할 경우 임수를 쓰는 구조에 있어서 계절이 이게 강한 겁니다. 이게 4화, 5화가 강한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강한 겁니다. 어떻게? 강한데 대운이 북방을 향해서 치닫게 되면 특히 여명이 그리고 이렇게 말년으로 갈수록 임계수가 들어오게 되죠. 물론 천간에 화가 없어서 문제는 안 생기지만 개수대운부터는 운이 하락하는 건 당연할 것이고 원국에 있는 관성을 충할 경우에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자수가 들어올 경우 또는 축토가 들어올 경우에도 운이 하락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주의 재물의 동향을 잘 보기 위해서는 갑을목이 수생목으로 어떻게 보면 갑을목인 재성을 잘 생할 것 같지만 일단 임수 자체가 빠지는 형국입니다. 물의 양이 줄었다는 거에 관점을 잘 살펴야 되고 축토가 들어오게 되면 사축 합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묘목이 극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좋은 진토라는 땅에 축토라는 자갈밭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 묘목이 성장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운이 뭐 팍 꺾이느냐 그렇게 보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하락세다. 특히 요대운도 관성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한 번쯤 있었겠지만 또 일지도 맞기 때문에 가정사가 조금 위기는 찾아오지 있었을 것이다. 또 식상에 관련된 이런 자대운 같은 경우는 식상이 극을 당하니까 이럴 경우 자식입니다. 이 자식이 해자대운에 자식으로 인한 마음고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주들은. 그렇게 이제 대운을 따져가게 되면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정도 선에서 일단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 사주는 제가 봤을 때는 남편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 같지만 크게 문제는 없다. 잘 살 것이다. 그리고 남편에 대한 만족감은 좋은 편이다. 좋을 것이다. 예, 자기 본 남편에 대한 마음을 그 변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저는 가지고 갈 것이다. 네, 그리고 관성이 강하기 때문에 남편의 의견을 잘 존중하는 사람일 것이다. 뭐 그 정도의 해석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정사를 봤을 때. 하지만 제가 이제 누누이 살피지만 가정 문제나 부부 문제는 반드시 남편과 부인의 사주를 두 개를 동시에서 비교 분석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사주는 정확하게 이혼이 되는 사주인지 안 되는 사주인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주도 어떻게 보면 이혼 가능성까지 이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지만 저는 그러진 않을 것이다. 이 사주인 정윤희 씨는 어지간해서는 이혼을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자식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지나치다. 자식에 대한 사랑이 아주 깊은 사람입니다. 네, 임수가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에 대한 사랑도 아주 지극한 여성입니다. 이 사주는. 그 사주가 상당히 맑아진 사주고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4월의 신금이 미완성인 보석을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미완성인 보석이면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4월의 신금은 미완성의 보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미완성인 보석을 완성시켜주는 글자가 있습니다. 사주에서는 완성시켜주고 키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키우고 성장시켜줍니다. 이게 무엇이 성장시켜주냐면 이 병화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신금이 사중에 병화가 존재하게 되면
남편이 나의 능력을 키워주게 됩니다. 단 4월이라는 계절에서 하나서 그런다는 겁니다. 다른 계절은 아닙니다. 그래서 남편이 나의 능력을 키워주기 때문에 남편의 사랑이 지극한 겁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고 다만 신금이 사화 중에 있는 병화를 얘기하는데 사중 병화에 의해서 키워지게 되면 화기가 지나칠 경우 대운이 남방으로 가게 되면 이때는 이 신금은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신금이 아주 까다로운 존재인데 신금과 병화는 항상 적절한 거리와 통관되는 오행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잘 살펴야만이 신금이 병화가 일간인 신금에게 약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런 통관이 안 된다거나 일방적인 사와 병화의 힘이 커져버리게 되면 신금은 존재의 가치를 상실해버리게 됩니다. 이거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대운이 봄에서 겨울로 가기 때문에 사화 중에 있는 병화가 신금을 따뜻하게도 해주면서 적절한 거리에서 비춰주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의 동양이 그렇게 나쁜 사주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 사주가 신사를 깔게 되면 이렇게 되면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신금인데 이런 형태도 나올 겁니다. 사화를 깔고 있는데 오화를 깔고 있다. 이렇게 되면 완전히 이 사주는 이 정윤씨 사주를 해석한 것과는 반대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절대 이런 사주들은 결혼 생활에 우리 못 갑니다. 만약에 이런 형태의 사주라면.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어떤 일간이든지 이 신금을 이롭게 하는 글자가 있고 또는 흉하게 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런 글자를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사주의 그릇을 정확히 집어낼 수가 있고 이 사주는 미완성인 신금 보석이 오히려 운이 갈수록 막 커지는 게 아니고 이런 미완성의 신금이 커지지 않는 상태에서 가는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성장이 안 되는 신금입니다. 그러면 신금이 성장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과연 무슨 얘기인가? 신금이 성장이 안 된다? 성장이 안 되게 되면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양한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신금은 원래 자라나야 되거든요. 더 커져서 이런 완성된 진짜 보석이 돼야 되는데 한 요 정도 크기의 보석이 더 커져서 완성된 이런 다이아몬드나 뭐 에메랄드 같은 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보석이 커지질 않고 그 상태에서 이게 머무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지를 유추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이런 미완성의 보석이다, 키워줘야 된다, 신금이 성장이 돼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언어들을 제가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주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사주는 이제 미국의 영화배우 마릴린 먼로의 사주인데 이 사주하고 얼핏 보면 비슷한 듯 하지만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이 사주도 보면 관살 혼잡으로서 지지가 신금이 남자 문제나 또 오묘파도 있고 그래서 뭐가 안 좋은 게 아닌가 자꾸 이런 생각을 연상시키는 사주 형태지만 좀 더 세밀히 분석하게 보게 된다면 오히려 괜찮은 사주다. 이게 제 해석적인 관점이고 이 마릴린 먼로의 사주 같은 경우는 좀 진짜 문제가 있는 사주입니다. 이런 사주들 같은 경우 사주의 구성이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남자 문제가 이건 정말 천간의 관성이 이렇게 하나 떠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인사해서 아주 이게 강한 글자입니다.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신금이
개수로서 병화의 빛을 좀 가리고 있는데 이 개수가 뭐냐면 신금 기준으로 하게 되면 식상이 됩니다. 식상. 여명에 있어서의 식상이란 것은 아주 중요한 개념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마릴린 먼로가 사주가 만약에 저런 형태면 정말 이성관계가 말도 없이 복잡합니다. 이런 사주들. 예, 왜냐하면 관성이 천간으로 한다 했지만 이 사중에 또 관성이 또 있고 인중의 병화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묘 이게 뭐 간여지동이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 간여지동 뭐 그런 표현도 그런 표현도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기보다는 신유가 돼버리게 되면 신유일주가 되게 되면 위아래로 같은 이게 다 신금입니다. 신금을 지지로 내려버리게 되면 유금이 되는데 유금 속에는 신금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의 신금이 또 이 지장간에 있는 겁니다. 근데 사중병화나 인중병화에 의해서 합의되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옛날 고서에 보게 되면 합다불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합다불기. 이 사주는 거의 남녀 공통입니다. 이런 사주들. 합다불기라 남녀 공통. 이렇게 되면 사주가 많이 급이 낮아지면서 사생활이 아주 문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주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기초적인 해석법으로서 제가 알기로는 온라인상에서도 이런 얘기들은 많이 다른 사이트나 강좌에도 많이 올라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단순히 그러면 이렇게 합되어 있으면 모든 사주가 다 그러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신금은 여름이기 때문에 이 개수를 자꾸 써야 됩니다. 자꾸 쓰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왜냐하면 이 병화가 자꾸 합을 하려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합을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 개수는. 그래서 남자인 관성, 저 병화가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남자를 만났다 그러면 또 헤어지고 만나면 헤어지고 이별과 만남이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이런 형태들이. 그리고 이 개수를 쓰게 되면 같은 여름에는 물이기 때문에 이 개수가 있는 물이고 여기는 임수가 있는 물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주 해석은 하늘과 땅이 됩니다. 그만큼 차이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개수가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글자인데 뭐 그렇다라고 개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러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 개수를 다스리는 글자가 있게 되면 오히려 병이 있고 약이 있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사주가 더 급이 높아진다? 예, 사주가 오히려 더 그릇이 큰 사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이 개수가 병입니다. 예, 병이고 이 개수가 월간했기 때문에 이분은 이 사주보다는 물론 여기에도 연월에 이제 관상이 놓여있긴 하지만 그래도 일찍부터 이성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궁성론에 의한 해석법입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이거 남자 문제가 보통이 아니겠구나. 뭐 그것만 또 해석을 할 수는 없죠. 그리고 관성이니까 관성도 벌써 죽은 사주고 관성이 죽으면 여명에서 사주가 정말 해석이 안 좋은 해석밖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조상이나 부모의 덕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이거를 과연 논할 수가 있는가? 논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저희가 사주가 전부 일간 기준으로 해석하는 사주 해석법들입니다. 근데 조금 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8자를 딱 놓고 하나로 이거를 묶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만이 전체적으로 사주가 이 사람이 인정이 있는 사주인지 정이 넘쳐나는 사람인지 그래도 사리분별을 하는 사람인지 이 사주는 얼핏 보면 오묘파 맞고 또 각기 합의되어 있어서 사주가 되게 안 좋은 사주 아닌가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연간 기준으로 딱 놓고 사주를 쫙 판단하게 되면 좀 뭐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또 다른 어떤 그 모양새가 또 그려지게 됩니다. 이 사주도 보게 되면 이 병화 기준으로 딱 보게 되면 관성이 동태가 좋지가 않습니다.
이 개수가 관성으로서 남편이 돼버리는데 연으로 보게 되면 사화를 깔고 있기 때문에 아주 이게 이 남자의 형태가 어떻겠습니까? 이 마릴린 먼로라는 사람이 만약에 남자를 만난다. 그러면 어떤 남자를 이 사람은 좋아하겠는가? 그게 이성이거든요. 이성관. 어떤 이성을 쫓겠는가? 여기에 답이 나오는 겁니다. 바로 벌써. 어떤 남자일까요? 여자한테 매너가 아주 좋겠죠. 여자한테 매너가 좋은, 즉 여자를 밝히는 남자를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주가 구조가 이렇게 되면. 사주 8자는 의식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팔자 그대로 생각을 하고 의식을 갖고 자꾸 움직여지게 됩니다. 저는 이제 그런 걸 좀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저는 뭐 운명론을 신봉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운명론적인 거 해석하고는 다르지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정말 사람의 운명을 이 십간 십이지로 정말 잘 표현을 해놨다. 이 명리라고 하는 것이. 다만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밝혀내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서 간단히 보게 되면 이 정윤희 선생님과 이 마릴린 먼로의 사주, 정윤희님과 사주가 비슷하지만 완전 상반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뭐 그런 식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사주를 보게 되면 이 사주는 같은 4월의 신금이기 때문에 미완성의 역시 보석입니다. 이 사주도. 여기도 미완성의 보석이고 미완성의 보석이라는 것은 그릇을 나타내는 건데 미완성의 보석은 보석입니다. 그래도 어찌됐든지 간에. 그러면 맑은 물로 닦아야 빛이 납니다. 이 빛이 날 것이냐 안 날 것이냐거든요. 이 지금 사주에. 사화가 있어서 다 빛이 납니다. 사화가 있어서 다 빛이 나는 겁니다. 이 병화는 개수 때문에 구름에 가려버리기 때문에 이게 못 쓰는 겁니다. 이 병화는. 근데 이 사주는 4월의 신금이 만약에 시에서 이런 임진시였다면 다르겠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절대 임진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주는. 네. 그래서 또 사유합도 하기 때문에 이 관성의 동태가 너무나 안 좋습니다. 정말 이런 사주는 궁합에서도 많이 피해야 되는 형태의 사주입니다. 이분이 이제 저기 마릴린 먼로의 사주신데 제가 잠깐 온라인 상에서 한번 캡처를 해봤습니다.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의 대타로서 쓰는 글자인데 이 개수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늘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의 형상입니다. 이 개수라는 게. 근데 금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다이아몬드나 이런 금속은 제일 싫어하는 게 제가 저번 시간에 먼지라고 표현을 해드렸는데 토라고 하는 먼지,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제일 싫어합니다. 이 비를 맞게 되면 녹습니다. 보석이 보석으로서의 가치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처음으로 연예인 사주, 제가 원래 연예인이나 공인 사주를 정말 푸는 걸 조심스럽게 좀 하는 형편인데 최대한 좀 이렇게 직접적인 표현을 좀 삼가하면서 한 번씩 올려볼 생각입니다. 편한 마음으로 들어주셨다면 그것으로 저는 족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분의 또 사주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